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하락을 했었죠. 오늘은 반등에 성공합니다. 물론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의 화두는 여전히 두 가지의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실적에 대한 부분, 두 가지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때는 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릴 때는 주가가 내립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항상 시장에 있었지만 그 기대감에 불을 붙인 사람은 제롬 파월이었죠. 작년 12월 달에 FOMC 후 성명서 발표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1월 달에는 다른 얘기를 하죠.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빠르고 폭이 크게 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연준 이사 중에 한 명, 로레타 메스터라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투표권이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고 시기 적절한 경로에 있다는 충분한 증거 없이 금리를 너무 일찍 너무 빨리 낮추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입을 맞춘 것 같죠. 다들 연준 위원들 사이에 입을 맞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제롬 파월도 어제 얘기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로레타 메스터도 그렇습니다. 입을 맞춘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런만 얘기만 했으면 주가가 좀 밀렸을 텐데 로레타 메스터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마지막에 올해 3회 금리 인하 예상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제롬 파월이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예측했던 부분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거나 폭을 크게 하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3번은 확정적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5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나 0.75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미국의 대선 스케줄까지 계산해 보면은 5번까지 좀 무리수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3번 정도. 그러나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진짜로 시장을 본다면 지금 금리를 빨리 인하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호황일 때 미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호황일 때. 장이 좋을 때 미래를 준비해야지. 장이 나쁠 때 미래를 준비하면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너무 좋을 때 미리 금리를 인하해서 분위기도 띄고 또 향후 일어날 일을 대비해야 되겠죠. 기업들이 실적은 좋지만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한 달, 2달 사이 나오다가 이제는 계속 나와요. 지금 자넷 옐런 지난번 연준 의장이었죠. 그가 미 재무부 장관으로 현재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금방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작년에도 얘기 나왔지만 얘기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생길 확률이 높죠. 그로 인해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얼마 전에 신용등급이 하향됐는데요. 이 기업이 22% 이상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더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됐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금 유치를 할 수 있고 금리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긴 하지만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를 뉴노멀 3%로 시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미리 막아야지. 만약에 이 상태로 인플레이션 잡았는데 상업용 부동산 터져버리면 금리 엄청 빠른 속도로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이 시장의 화두가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좀 아쉽죠.
근데 이제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이런 악재가 터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게 내관이 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항상 큰 빅숏이 올 때는 항상 금융 쪽이나 이쪽에서 옵니다. 근데 지난번 서프라임 모이지는 개인들의 금융 문제였죠. 이거는 기업의 금융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디게 할 이유는 없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부담되는 건 중요하지만 다른 문제가 더 터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상호 부동산이 문제가 돼서 빠지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같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높은 거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테슬라가 2.2% 정도 올랐습니다. 또 스포티파이라는 기업도 실적이 기대치를 넘으면서 6%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로레타 메스타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이 있었고 기업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를 좀 받쳐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중국이 공매도 금지 부양책이 시장에 제한적으로 나왔지만 시장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과 홍콩만 급등을 했고요. 미국에 영향을 안 미치는 모습이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09%로 내려왔습니다. 약간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WTI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미국 에너지부가요 원유 생산이 이전보다는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내려왔다고 하네요.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 지금 0.37% 그렇죠? 요거는 0.07%, 요건 0.37%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는 횡보죠. 계속 볼 것도 없죠. 다우도 횡보, 나스닥도 역시 횡보. 장중한 때 나스닥도 0.5% 하락했었는데요.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야간 선물 때는 주가가 하락이었죠. 그러니까 야간 선물 때에 비하면은 주가는 올라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부 텍사스 중지를 좀 또 봐야겠죠.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유가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역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또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업 밸류 벌써 마무리? 이게 참 시장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네요. 시작도 안 했는데 기업 밸류 벌써 마무리, 뭐 벌써 반영됐다. 뭐 도대체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시장을 아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밸류업의 PBR은요 1 이상을 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미국 4.6까지 갈 수도 있다. 그게 정부의 의지인데 지금 0.3, 0.4, 0.7 이게 벌써 반영됐다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나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뭔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저는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닐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는 나올 거다. 그러니까 벌써 마무리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왜 하겠습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매수를 합니다. 어저께도 샀죠. 요 5거래일 동안 3조 넘게 샀습니다. 한 3조 5천억 정도 사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한 6거래일 사이에 거의 4조로 샀습니다. 올해 1월과 지금 2월 초까지 해서 총 6조 넘게 샀는데 그 중에 약 80%를 이 밸류업 얘기 나오면서 샀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글을 쓰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지금은 더 사야 할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런 뉴스가 오히려 시장에서 방어하는 자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민간 주주권 행사가 뒷받침돼야 좋다. 또 ROE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PBR만 다 채워줘도 시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부진한 곳에 너무 두려워할 사항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들고 있고요. 기관이 현물 매도를 이틀 연속으로 합니다. 여기 아까 전에 외국인 모였지만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했죠. 기관만 팔았습니다. 기관이 어제도 시장을 눌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기관화 당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기관이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도 선물을 일부 팔았습니다. 근데 너무 타이밍이 똑같은 상황에서 매도가 들어오고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주 특이한데요. 시간까지도 맞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기관들의 시장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관도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주가가 지금 오르는 게 유리하지 내리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파생 때문에 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대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대승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가 오르는 게 기관도 PF로 문제되는가 이런 걸 다 상쇄시킬 수 있다 판단했을 때 지금 기관의 행보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